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법은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수식입니다. 즉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것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세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 진행해 보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문장에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가지고 연습 문제풀이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바로 명사와 투부정사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서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뒤쪽에 투부정사가 붙어서 이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일 때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먼저 대입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근데 해석상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로 하시면 되겠다?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항상 형용사는 아닙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시면 좋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형용사로 먼저 대입해서 확인해 보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봐야 될 거는요.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동사가 되는 이런 역할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한번 보시죠. I'll pay someone to help with this라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someone이라 되어져 있는 것을 to help with thi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someone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to help라는 친구가 동사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와줄 누군가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가 되겠죠. 수식 관계는 맞지만 역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주어적인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명사가 이번에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투부정사가 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I have lots of things to do라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lots of things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여기 to do의 동사적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의 목적어 역할을 들어가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꾸며주는 형태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해석해보면요. 나는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요. 뭘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세 번째는요. 명사가 무슨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갑자기 전치사가 왜 나왔냐? 투부정사 구가요. 이렇게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give me a chair.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to sit on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얘가 동사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on이라 되어져 있는 이 전치사에 저 chair가 걸리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수식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나에게 주세요. 뭘 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a chair, 의자인데 어떤 의자입니까? a sit on. 앉을 의자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게 뭐로 됐다? 명사와 동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I made her a promise to get back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a promise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to get back이라 되어져 있는 투부정사와 이렇게 동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미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요. 해석해보면 나는요. 그녀에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이에요? To get back,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관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사실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바꿨을 수 있냐면요. 관계대명사나 또는 동격의 대세를 사용해서 바꿨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넘어가 봅시다.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관계대명사절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투부정사 내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친구는 관계대명사절에서는 주어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는요. 관계대명사의 격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봤었던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의미상의 주어와 투부정사였잖아요.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되면 얘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어 관계였으니까요. 자, 또 세 번째 얘는 무슨 역할?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야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이 친구는 뭡니까? 동격의 대수로 연결이 돼야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투부정사는 뭐가 됩니까? 관계대명사 전례에서 동사가 되는데 이때 이 시제 수 그리고 태를 잘 확인해서 적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예문에 들어가서 좀 확인할 거고요. 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거, 자주 쓰이는 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표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a chair to sit on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to sit on이 이 앞에 있는 chair을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앉을 의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전치사 on이 쓰였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A house to live in 이건요. 살 집인데 여기서는 전치사 in이 쓰였다는 점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 a pen to write with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고 이번에도 해석해 보시면 쓸 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전치사 with가 쓰였다는 점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네 번째 nothing to be afraid of라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보실 거 afraid of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잘 보셔야겠습니다. 두려워할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는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앉을, 살, 쓸, 두려워할 이런 표현들이 전치사가 어떤 게 같이 구성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usic to listen to 이렇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를 꾸며주는데 여기는 to가 들어가더라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들을 노래입니다. 그래서 들을에 해당이 되는 게 to listen, to가 들어간다는 점 볼 수 있겠고요.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쓸 종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쓸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on이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는 것 잘 보실 수 있겠고요. A horse to ride on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인데 해석할 때는 탈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전치사 on을 사용해 준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omeone to talk to라 되어져 있죠. 이번에도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할이라 되어졌을 때 전치사 to를 사용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정리해 놓고요. 이것들 실제 문장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예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9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person to make a voyage alone around the world was Sir Francis Chichest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he first person이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o make부터 시작해서 뒤에 word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s가 동사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Sir Francis Chichester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좀 보시면요. to mak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죠. 그리고 a voyag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됩니다. 언론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round 전치사, the world 명사니까 또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실 거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지금 the first person이 안에 의미적으로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to make가 동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혼자서 항해를 한 최초의 사람은요. 자, 어디를요? 전 세계를요.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프란시스 치체스터 경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관계대명사로 바꿔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관계대명사로 어떻게 바꿀 거냐?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였잖아요. 그리고 얘가 동사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the first person은 선행사가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who부터 시작해서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얘를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쪽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who라고 하는 게 접속사이자 의미상의 주어였죠. 그러니까 주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시제 봤더니 was라고 하는 과거 시제 쓰여져 있고요. ten은요 능동형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시제인 능동인 made를 이렇게 갖고 오면 됩니다. 이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대로 구성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마무리 다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00번 가보겠습니다. You have no one to blame but yourself because your life is the fruit of your own do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you가 지금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hav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o one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to blame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는 역할, 즉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but yourself 나와져 있죠. but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rself는 여기 또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because
us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r life라 되어져 있는 여기 주어가 되겠습니다. is는 동사가 되겠고요. the frui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부터 doing까지가 이 fruit을 꾸며주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좀 안에 좀 봐야겠죠? 안에 보시면 to blam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 뒤에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 doing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동명사인데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여기 your own이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꾸며주는 역할에서 잘 보시면 no one to blame이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no one이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to blame이라고 하는 친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되겠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해석해 봅시다. 당신은요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But yourself 누구예요? 당신 자신 외에는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의 결과?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한이요. 자, 여기 보시면 no one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hom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부분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얘가 접속사 역할과 아까 목적어 역할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는 you가 주어 그러면서 would blame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자, would는 들어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여기서는 would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1번입니다. Impossible is a word to be found only in the dictionary of fool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해 봅시다. Impossible이 되어져 있는 거 얘는 주어가 되겠죠. 지금 얘 형용사 아닙니다.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서 얘는 단어 자체를 의미해 주기 때문에 그냥 주어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동사가 되겠고요. A word 되어진 여기가 보어가 되겠죠. 자, to be found only in the dictionary of fools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전체가 누굴 꾸며주겠다? 여기 앞에 있는 word를 꾸며주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to be found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ow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부사, in부터 시작해서 first까지 다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a word라고 하는 친구가 무슨 역할?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be found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우선 해석해 보겠습니다. impossible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단어죠? to be found 발견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만요? only in the dictionary of fools 바보들의 사전에서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봤었던 a word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선행사가 되겠고요. 뒤에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의미상의 주어였죠. 그래서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얘 지금 시제 어떤 겁니까? is라 되어져 있는 현재 시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제 오면 되겠고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found로 되어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오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을 수 있는지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연습 문제 풀이해 볼 건데요. 자, 50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진행해서 어디까지? 508번까지는요 분석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이 투부정사를요 관계대명사 또는 동격의 대수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09번, 510번은 어법성 판단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져 있으니까요 분석 해석, 어법성 판단 문제 풀이,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또는 동격의 대절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2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f you are well prepared,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는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are prepared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are이 동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well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prepared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보어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열은 유도부사죠. 이렇게 유도부사. 그럼 도치되어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i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nothing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worry about이라 되어져 있는 투부정사 나와져 있습니다. 얘가 no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안에는 to worry about이 동사의 특성인데 about에 걸려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신다면 저 about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가 nothing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to worry about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요. 끊어갈게요.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바꿔본다라고 하면요. 저 noth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which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which 말고 that으로 와도 상관은 없긴 하겠죠. 자, 이 which는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you가 주어, worry about이 동사가 되겠죠. 저 about에 걸려져 있는 것이 앞에 있었던 which가 된다라는 점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03번입니다. Everyone can experience the joy of generosity because everyone has something to giv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everyon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can experienc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joy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입니다. 그러면서 of generosity가 이 joy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 of B 구조죠.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everyone 마찬가지로 주어가 되어 있고요. has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something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to give라고 하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to give라고 하는 친구가 동사 역할 감당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something은 무슨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에 걸려서 목적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너그러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무언가 뭔데요? to give, 줄 수 있는 줄 이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로 바꿔봅시다. someth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선행사가 되어 있고요. whic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which 대신에 대시 와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관계가 목적어와 동사 관계였죠. 따라서 which는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오면 되겠고요. everyone이 주어가 되겠고요. can give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04번 가겠습니다. You can never cross the ocean until you have the courage to lose sight of shor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you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can never cross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never는 빈도부사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ocea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until은 접속사입니다. you가 주어, have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courag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투부정사죠. 얘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to lose가 동사적 특성, sight라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관련된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sure는 앞에 부분을 꾸며주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동격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동격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요, 결코 대양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Until you have the courage, 용기를 가질 때까지요. 자, 어떤 용기입니까? To lose sight of the shore, 해안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용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바꿔보면 되는데 여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대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The courage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대절 나와져 있죠. 이렇게가 동격으로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대는 접속사 역할만 감당하고요. you가 주어, lose가 동사가 되겠죠. sight는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of부터 shore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격의 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접속사 역할만 감당하기 때문에 뒤에가 완벽한 문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505번 가겠습니다. Flex time could give people more time to spend with their children. 자, flex tim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could give 여기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people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more time이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 나왔다. 얘는 사형식으로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spend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이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용사로 쓰인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안에 보시면 to spend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th부터 끝까지가 또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pend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에 걸려져 있는 저 명사는요, 두 개의 관계 뭐로 되어 있다? 얘가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졌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유근무 시간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뭘 더 줄 수 있는 거죠?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요. 근데 이 시간 어떤 시간인데요? spend with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한번 바꿔봅시다. more time 나와져 있죠? 여기가 선행사가 되겠고요. whic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얘 which는 아까 관계 보셨죠? 목적어였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people이 주어가 되겠고요. can spen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ca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조동사 can을 넣으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넘어가겠습니다. 506번입니다. Breakfast is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To have to think more clearly in schoo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Breakfast,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e most important meal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 the day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 구성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to have라 되어져 있는 게 투부정사인데 누굴 꾸며주고 있냐면 앞에 있는 me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투부정사 또 나와져 있는데 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 to have도 마찬가지로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 밀과의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의 관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죠. 그래서 여기도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to think가 동사적 특성, more clearly 부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n school도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근데 to have 먹어야 할 식사가 되는 거죠. 끊어가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더 명료하게 또 더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를 바꾸면 meal of the day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이 meal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선행사죠. which부터 뒤에서 전체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적어 관계였다는 걸 확인한다면 여기가 접속사와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students에 해당이 되는 게 주어, should have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hould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문맥적으로 뭐뭐 해야 하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should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07번입니다. Money is not an aim to live for, but just a means of exchang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money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is가 동사입니다. not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n aim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죠. to live for라 되어져 있는 얘가 aim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but 접속사겠고요. just 부사, a means of exchange 되어져 있죠. 여기도 means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 exchange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잘 보시면 to live for에 걸려져 있는 형태가 동사적 특성이 되겠고요. 그거의 목적어로 an aim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전치사 for에 걸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 to live for, 살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But just a means of exchange. 자, means라고 하는 건 수단이죠. s가 붙으면 의미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on aim이라 되어져 있는 게 선행사가 되겠고요. 뒤쪽에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n aim이 목적어였죠. 그래서 접속사이자 목적격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people이 주어가 되겠고 live for가 거기에 걸려있는 동사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08번입니다. I had a lot of school and friend issues to deal with last month. 자, I가 주어가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had가 동사입니다. A lot of school and friend issues 이렇게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deal with라 되어져 있는 게 이 issues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last month는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부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I had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는요 많은 학교 및 친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도 어떤 문제들인데요? To deal with, 다루어야 할 또는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되겠죠. 언제요? Last month, 지난달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to deal with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거에 걸려져 있는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보신다고 하면 issue는 선행사, which부터 뒤쪽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서 꾸며주면 되겠죠. 안에서 역할은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I가 주어가 되겠고요. dealt wit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가 전치사죠.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09번, 510번은
문제까지 풀어줘야겠습니다. 엇법수 판단 문제가 되겠네요.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best season to plant tomatoes is in late spring or early summ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best season,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to plant tomates라 되어져 있는 게 이 시즌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앞에 the best season이 주어죠. 시즌 뒤에 S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s로 오는 게 문제가 없겠죠. 올바르게 잘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가 되겠고요.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plant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tomates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앞쪽에 시간과 개념이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관계 부사로 쓰시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줘야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맞춰서 보시면 the best season이라 되어진 얘가 뭐가 되겠어요? 선행사가 되겠고요. in부터 뒤에 전체가 관계 대명사 절로서 얘를 꾸며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in과 which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쓰거나 아니면 when으로 이렇게 관계 부사로 들어와야겠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하는 when 또는 which는 접속사이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경우로 올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얘도 이렇게 전체는 다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안쪽에 people은 주어, plant가 동사, tomates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해석해 보면요. 토마토를 심을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라고 합니까? 늦봄이나 초여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510번이 되겠네요. It's a terrific house to live. You can feel the seasons through the huge glass window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it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t가 동사, a terrific hou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뒤에서 to live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연 표시 되어져 있고요. you가 주어입니다. can feel이 동사가 되겠고요. the seasons라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through는 전치사죠. 뒤에 명사 나와져 있으니까 뒤에 전체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to live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live라고 하는 건 자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겠다? 전치사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to live는 틀렸고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to live in으로 바꿔줘야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 우리 아까 잘 쓰이는 표현에 나왔던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살기에 아주 좋은 집입니다. 라는 얘기 되겠죠. 즉, 당신은요, 계절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큰 유리 창문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a terrific house라 되어진 얘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which부터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여기 to live in이라고 하는 이 in이 전치사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live in이 동사적 특성, 그 다음에 a terrific house는 목적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으면 되겠고요. you는 주어가 되겠고 live in은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확인했었던 부분들 어려운 거 많지는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들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